네, 아이템 17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불변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변 클래스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유명한 축구 명언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는 자바의 클래스는 아닙니다. 이 명언에서 보면 축구 선수의 폼을 가변 클래스, 축구 선수의 클래스를 불변 클래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폼은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 마치 월드컵에서의 호날두처럼 말이죠. 상태가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클래스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자바의 불변 클래스는 객체 생성 이후에 내부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 클래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변 클래스는 인스턴스 내부의 값을 수정할 수 없는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리드 온리 메서드만 제공하고 클래스 내부 상태를 제공하는 메서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제 불변 클래스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렇다면 불변 클래스는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냥 클래스를 생성하면 바로 불변 클래스가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변 클래스를 만드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를 불변 클래스로 만들려면 다음 5가지 규칙을 따르면 됩니다. 이 5가지 규칙이 있는데 각 규칙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규칙은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는 메소드를 제공하지 말자입니다.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는 메소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보면은 대표적으로 필드의 값을 설정하는 세터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 객체에 리스트 필드가 있다면 리스트의 값을 더하는 add 관련 메소드도 필드의 값을 객체 상태를 변경하는 메소드일 것입니다. 또한 리스트의 값을 제거하는 remove 관련 메소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객체 상태를 변경하는 메소드를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객체 상태를 변경하는 메소드가 필요하면 방어적 복사를 수행한 후 변경된 객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소드의 이름은 add 같은 동사가 아닌 플러스 같은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메소드가 객체의 값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 클래스를 확정할 수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상속을 할 수 있게 하면 하위 클래스에서 의도적이던 실수로던 객체 상태를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상속을 막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클래스를 파이널로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모든 필드를 파이널로 선언하자는 것입니다. 파이널 필드는 한번 초기화되면 값이 바뀌지 않는 필드입니다. 이렇게 파이널 필드를 사용해서 불변 클래스임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네 번째 규칙은 모든 필드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필드를 프라이빗으로 하면 필드가 참조하는 가변 객체를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접근해 수정하는 일을 막아줍니다. 기본 타입 필드나 불변 객체를 참조하는 필드를 퍼블릭 파이널로만 선언해도 불변 객체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다음 릴리즈에서 내부 표현을 바꾸지 못하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라이빗으로 하고 거기다 파이널까지 추가하면 더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 규칙은 자신 외에는 내부 가변 컴포넌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클래스의 가변 객체를 참조하는 필드가 하나라도 있다면 클라이언트에서 그 객체의 참조를 얻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필드는 절대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객체의 참조를 가리키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접근자 메서드가 그 필드를 그대로 반환해서도 안됩니다. 생성자, 접근자, 리드 오브젝트 메서드 모두에서 방어적 복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가변 객체를 참조하는 필드에 복사물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변 클래스를 만들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맞습니다. 그렇다면 불변 클래스가 어떤 좋은 점이 있길래 이런 규칙들을 지켜가면서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불변 클래스의 장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불변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가변 클래스보다 설계하고 구현하고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가변 클래스보다 오류가 생길 여지도 적고 훨씬 단순합니다. 또한 가변 클래스보다 단순합니다. 상태가 불변 클래스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변 객체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누가 가져다 쓰고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잡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변 클래스는 스레드 세이프하기 때문에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불변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번 장점들은 살펴볼 것들이 있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변 객체는 안심하고 공유할 수 있어 재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불변 객체는 스레드 세이프합니다. 따라서 다른 스레드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변 객체는 안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심하고 공유할 수 있다면 불변 객체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만든 불변 객체 인스턴스를 최대한 재활용하기를 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변 객체를 재활용하는 방법에는 우선 자주 쓰이는 값들을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상수로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주 사용되는 인스턴스를 캐싱하고 같은 인스턴스를 중복 생성하지 않게 해주는 정적 패터리 메소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활용한다면 메모리 사용량과 가비지 컬렉션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불변 클래스의 장점으로 불변 객체끼리는 내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겠습니다. 예시로 불변 클래스인 픽 인티저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픽 인티저 클래스에는 크기를 나타내는 int 배열 필드를 파이널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기를 나타내는 배열 필드는 뒤에서도 사용되니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negate 메서드는 크기가 같고 부호만 반대인 새로운 빅 인티저를 생성하는 메서드입니다. 빅 인티저는 불변 객체로 크기가 같다면 그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크기를 나타내는 배열은 비록 가변이지만 복사하지 않고 원본 인스턴스와 공유해도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빅 인티저를 생성할 때 dis.mag를 넘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부 데이터를 공유해 메모리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점으로는 다른 객체를 만들 때 불변 객체들을 구성 요소로 사용하면 좋다는 장점을 보겠습니다. 값이 바뀌지 않는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객체라면 그 구조가 아무리 복잡해도 불변식을 유지하기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불변 객체는 맵의 키와 셋의 원소로 쓰기에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변 클래스 장점을 보면 불변 객체는 그 자체로 실패 원자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입니다. 실패 원자성은 메서드에서 예외가 발생한 후에도 그 객체는 여전히 메소드 호출 전과 똑같이 유효한 상태여야 한다는 성질입니다. 실패 원자성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패 원자성을 유지하면 DB 트랜잭션 같은 상황에서 하나의 작업을 실패 롤백을 해도 데이터의 무결성,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가 발생해도 시스템을 이전 상태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스레딩 환경에서 실패 원자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데이터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 원자성을 유지해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변 클래스의 많은 장점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불변 클래스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물론 존재합니다. 이제 불변 클래스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불변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점은 값이 다르면 반드시 독립된 객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림처럼 100만 비트짜리 빅 인티저에서 비트 하나만 바꾸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비트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new로 새로운 배열을 생성하고 같은 것은 다 하나하나 복사를 하고 바꿔야 하는 비트 하나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열을 가지고 다시 빅 인티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립된 객체로 만들어야 해서 작은 변화에도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변 클래스 장점은 불변 객체를 생성하는데 성능이 안 좋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안 좋은가 하면 객체를 완성하기까지 단계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만들어진 객체들이 모두 버려질 때 성능 문제가 심해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불변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하고 반환된 불변 객체를 받아서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메소드의 생성자의 그 연쇄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중간 한 단계 끝날 때마다 불변 객체가 생기는데 이것이 완성된 원하는 불변 객체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고 넘기기만 하고 버려질 때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가변 동반 클래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단계 연산을 예측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패키지 프라이빗으로 제공하는가 퍼블릭으로 제공하는가의 차이입니다. 각 해결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예시로 빅 인티저 클래스의 모듈러 지수 연산을 수행하는 모드 파워 메서드를 보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중요한 점은 여기 나와 있는 뮤터블 빅 인티저라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가 빅 인티저 클래스의 가변 동반 클래스입니다. 현재 코드의 상황은 빅 인티저끼리 멀티플라이, 즉 곱셈을 하는데 곱한 값이 빅 인티저의 크기를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아까 봤던 크기를 나타내는 파이널 매그 배열의 크기를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이때 빅 인티저 클래스는 불변 클래스이기 때문에 크기 역할을 하는 배열의 크기가 늘어나거나 재할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곱셈을 하는데 크기를 넘어서는 경우 아주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때 가변 동반 클래스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변 동반 클래스 뮤터블 빅 인티저 클래스를 보면 불변 클래스가 아니라 가변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가변의 인트 배열로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진행한 멀티플라이 메서드를 보면 곱할 두 수의 배열의 길이 합이 현재 배열의 길이보다 크면 더 긴 배열을 새로 할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변 클래스이기 때문에 곱하기를 진행할 때 배열 길이를 늘려 쉽게 곱하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빅 인티저는 뮤터블 빅 인티저를 통해 여러 개의 빅 인티저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쉽게 모듈러 지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변 동반 클래스를 내가 직접 사용해서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다단계 연산의 예측이 가능할 때에는 패키지 프라이빗으로 가변 동반 클래스를 제공해서 불변 클래스에서 알아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복잡한 연산들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패키지 프라이빗으로 가변 동반 클래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면 가변 동반 클래스를 퍼블릭으로 제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퍼블릭으로 제공하여 개발자들이 직접 가변 동반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퍼블릭으로 제공하는 가변 동반 클래스 예시가 스트링의 스트링 버퍼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본 두 가지 해결책으로 불변 객체 생성 시 성능이 안 좋은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변 객체를 설계하는 또 다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변 클래스를 만드는 규칙 5가지를 지켜서 만들 때 보면 규칙들이 아주 제한적이고 강력했습니다. 이런 규칙들을 조금 완화해서 불변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설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도 각각의 설계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또 다른 설계 방법은 2번 규칙을 완화한 방법입니다. 2번 규칙은 클래스가 불변임을 보장하도록 상속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파이널 클래스로 선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유연한 불변 클래스를 만들려면 아래와 같이 생성하면 됩니다. 모든 생성자를 프라이빗이나 패키지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퍼블릭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바깥에서 볼 때에는 사실상 파이널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구현 클래스를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객체의 캐싱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설계 방법은 3번 규칙을 완화한 방법입니다. 1번 규칙은 객체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메서드를 제공하지 말라고 했고 3번 규칙은 모든 필드를 파이널로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규칙을 성능을 위해 조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메서드도 객체의 상태 중 외부에 비치는 값을 변경할 수 없게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하면 값을 미리 계산해 파이널이 아닌 필드에 캐시해 넣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왜 가능한가 하면 불변 객체이기 때문에 몇 번을 계산해도 항상 같은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불변 클래스 관련해 주의점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불변 클래스 관련 주의점은 다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점은 불변으로 만들 수 없는 클래스라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모든 클래스를 불변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클래스라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점은 생성자는 불변식 설정을 모두 완료된 상태의 객체를 생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잡성만 커지고 성능의 이점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변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듯 불변 클래스를 잘 생각해서 코드에서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아이템 17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